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냐는 질문을 하면 정말 뾰족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잘했어, 이시. 날마다 이렇게 풀어. 이야기까지 썼어. 시은이 실수가 뭐였어? 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모두 다 여기 또 실수하잖아. 왠지 모를 이 훈훈한 기운이 뭔가 했더니 바로 김희진 선생님 옆에 오늘 특별한 오늘의 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저랑 굉장히 많이 좀 닮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애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똘망똘망한 이 눈빛이 이 발음도 안 되잖아요. 똘망똘망 이게. 나도 말하면서 미안해가지고 뭔가 그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이제 4학년 다니고 있는 네.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과학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네,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요. 네. 와, 조기 졸업이요? 그 태연 씨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게 아주 기분 좋네요. 나이 들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참 됐지만. 민성훈 선생님은 저렇게 본인의 그 자기 자랑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시니까. 습관되면 괜찮아집니다. 그것도.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태연 군은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한 사람은 없겠죠. 저도 이제 방황할 때도 있었는데 네. 이제 다시 마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역시. 눈빛부터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투도 달라요. 딱 끊어서 약간 또 그죠? 절도가 있어요. 절도 있게 얘기하시네요. 저는 한 마리 학이 온 줄 알았네요. 학이. 수학 빼어난 학이 온 줄 알았네요. 어머, 빼어난 아우, 학, 수학이 아름다워. 왔어요. 수학이 오늘.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예. 김세식 선생님은 그러면은 안 오시는 건가요? 이거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건 아니고요. 사정상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는 굉장히 빈자리가 클 줄 알았거든요. 뭐 딱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마 선생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 김희준 선생님 요맘때쯤이면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우, 많이 하죠. 날 풀리기 전에 꽁꽁 한겨울에도 나가요 그런 아이들. 이러면서 하는데 날씨가 환산해주면 나가서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야외 학습도 많이 하고 선생님도 즐겁고 애들도 너무 즐거워합니다. 네. 또 뭔가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왜요? 자, 오늘의 또 파인드 매스 선생님의 얘기를 딱 종합해 봤을 때 네네. 약간 그 날씨 얘기도 나오고 그쵸. 밖에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 눈치가 빨라졌어요, 아주. 그래서 오늘의 직업은 바로 기상캐스터. 우리 예쁜 또 우리 기상캐스터 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이 준비가 된 거죠? 기상캐스터는 아닙니다. 한 뭔가요?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모르면 말고요. 우산장수. 됐어요. 우산장수 아닌가요?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은요. 바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예측하고 알려주는 기상예보관입니다. 과연 이 기상예보관이라는 직업 속에는 또 어떤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파인드 매스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날씨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지, 우산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고민될 때 우리는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일기예보란 현재의 날씨를 기준해 미래의 날씨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기예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일기예보의 중심, 기상예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늘을 보고 날씨 예측을 하는 기상예보관 한상은입니다.
기상예보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상예보관이 근무하는 기상예보팀. 기상예보관은 이곳에서 하루 4번 열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국가기상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일기 현황을 모아 기상예보 및 특보를 결정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기상예보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3차원 대기 공간을 미분, 적분 등 어려운 수학 과정을 통해서 풀이하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상예보관입니다. 기상예보관은 다양한 관측 장비를 통해 관측된 기압,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강수량 등 14개 요소의 일기 자료들과 우리나라의 땅, 바다, 대기, 그리고 우주까지 입체적으로 관측해 자료를 분석한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기상 관측 장비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들은 기온, 이슬점 온도 등이 이제 관측이 되고 그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산이 된 예측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수집된 기상 정보는 바로 슈퍼컴퓨터에 입력되고 슈퍼컴퓨터는 수치예보 모델을 이용해 기상 예보를 출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바로 대기 방정식입니다. 대기는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3차원 좌표를 사용해 계산하는데요. 이때 미분과 적분 등 다양한 수학식이 사용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기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대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해석이 없어서는 수치 모델에 있는 결과를 해석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따라서 미래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 특히 수학적 배경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라도 슈퍼컴퓨터를 통하면 복잡한 방정식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슈퍼컴에서 생산된 제작돼 있는 그 수치 모델 자료를 불러와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취하고 뽑아내고 이것을 물리적인 수학적인 계산식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생산되는 자료들은 슈퍼컴에서 생산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라 어떤 그림의 형태로 이제 예보관이 보기 쉽게 가공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자료는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이 표기된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요. 기상예보관은 이 그래프를 보고 일기 분석을 한답니다. 관측된 결과를 슈퍼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 그림과 같이 이제 표출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지상에서 풍선을 띄워서 상층의 연직 구조를 이제 계산해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때 같은 일정 고도 간격으로 관측된 결과를 미분과 적분 이런 계산 방법을 통해서 대기 운동 방정식을 계산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지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수치를 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위해 미분, 적분, 방정식 등의 수학 원리는 필수인 셈이죠. 기상예보관은 수학 원리로 작성된 날씨 예상도와 함께 일기도, 위성 사진, 레이더 영상으로 날씨를 예측합니다. 흔히 슈퍼컴퓨터로만 날씨를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자료가 필요한 거죠. 예보관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냅니다. 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낸 후 학습을 통해서 최종 예보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예보관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기상예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상예보관의 경험, 즉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 수치를 확인해 내리는 기상예보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기상예보관은 반드시 수학적 사고력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일기도가 생산되면은 이 과거 사례를 검출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온 그런 자료를 누르게 되면은 과거 사례, 가장 유사한 사례들이 일기도들이 이제 검출이 돼서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일기예보는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사, 관공서 등 유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일기예보도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거랍니다. 하늘의 흐름을 읽고 천기를 누설하는 직업 기상예보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직업인 만큼 더 다양한 수학 원리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그만!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위해 직업 속의 수학 원리를 찾는 Find Math.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찾아보는 게 바로 오늘 하루의 일기예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수학일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가 몰랐던 그 수학 원리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기상예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공기의 흐름 그리고 대기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네. 이것을 수학적으로 수치화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대기의 순간 변화율과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면서 흐르는 것을 측정해야 되니까 미분하고 적분이 많이 사용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슈퍼컴퓨터가 그 새로운 사실 예측 정보를 내잖아요. 그때 이제 통계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돼서 중요한 정보를 내주고 있죠. 그렇죠. 기상예보관은 그 입력하고 읽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패턴화하고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 적분, 통계, 방정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네. 또한 그 기상예보관들은 전 세계 180여 개국끼리 그걸 공유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관점이 있어야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슈퍼컴퓨터는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컴퓨터만 봤는데 그게 뭐예요? 슈퍼에서 쓰는 컴퓨터 그런 것만 보다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슈퍼컴퓨터는 처음 봤는데 네네. 좀 깜짝 놀랐고요. 근데 또 하나 또 놀란 건 뭐냐면 이 슈퍼컴퓨터가 이 분석한 거를 또 가지고 이 예보를 하는 우리 기상 예보관은 네. 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뛰어나죠,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런 기상 예보 쪽으로 엄청 뛰어났어요. 그렇죠. 신라 시대에 보면은 첨성대가 그때 당시부터 벌써 날씨를 예측했고요. 또 조선 시대 치구기 같은 거 보면 강수량을 측정해서 농사에 네. 이용하고 굉장히 나라를 발전하는데 여러모로 활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유럽에 비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 200년이나 앞선 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오늘 많이 네. 업되셨는데 혹시 그러니까요. 거기 태영군 때문에 그러신 태영군 건지. 때문에 그러신 거다 이해해드리도록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원리 말고도 또 이외의 그 수학 원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태영군이 좀 알려주세요. 이제 날씨를 예측하려면 일기도가 네. 가장 먼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기도 속에는 등합선이 또 있고 네. 그리고 그 일기도랑 등합선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네. 모두 수학적 원리를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등합선은 기압이 같은 선들을 이제 잇는 그런 그림,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보면 네. 되는데 그런 선을 만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일일이 다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등합선을 쉽게 말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수영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뭐 방정식이나 행렬 같은 부분은 수학의 원리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죠. 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 나왔던 그 원리를 좀 다시 한번 보면 미적분, 통계, 방정식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날씨 예측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쓰이거든요. 네. 경제는 정말 거의 모든 사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와 또는 수치들을 비교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그런 비율과 미래 예상 척도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 기준연도 GDP 분의 기준연도 GDP 빼기 비교연도 GDP 퍼센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네.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어른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주식에 뭘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투자했고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상승도나 하향도를 추측할 때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네. 나온 김에 그 좋은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왜 잘할 것 이래요? 같아.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그렇다면 기상 예보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 이제 관련 직종들 그리고 진로 궁금해요. 네, 선생님. 가장 기본적인 과는 뭐 기상학과, 나중에 뭐 천문학과 이런 말들이 들어간 과고요. 그다음에 지질학과나 수학과, 통계학과도 같은 계열을 볼 수 있고, 네. 약간 인문학 쪽에서는 이제 지리학과 이런 쪽도 기상예보관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런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기상예보관만 되는 게 아니고 국가재난처 같은 데 들어가서 그 큰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재난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비슷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이렇게 기상 예보관에 관련되어 있는 수학의 원리 함께 찾아봤습니다. 직업 속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수학 찾기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을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태연 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좀 기억이 나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줄곧 반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못하진 않고 상위권에 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다른 더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환경에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울산 출신인데 울산 내에서도 교육이 가장 활발한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이제 점수도 낮았고 그리고 그 반에 들어가서 계속 꼴찌를 했었어요. 정말요? 그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학교 시험을 치면 줄곧 100점도 맞고 수학만큼은 항상 1등을 했었는데 이제 나랑 뭐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생겼네요, 드디어. 꼴찌했다라는 거. 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겠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정체해 있는 게 아니라 네. 친해지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보도 접하면서 특목고의 존재라든지 대학교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발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태연 군의 그 실제 경험이 모든 초등학교 6학년들이 다 느끼고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다 느끼시는 걸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사람과 다 경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뭐 수학 숙제를 점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보를 올바로 알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진로 설계해 주는 게 사실 6학년 아이가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조심할 점은 과정보가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정보가 아주 없는 경우도 안 좋지만 너무 과정보는 지나친 걱정이 또 생겨가지고 네. 또 쓸데없이 또 많은 걱정을 하거나 또 정보가 없는 경우는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이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엄마의 객관적이고 그냥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아이가 덜 고민하고 그다음에 실패도 좀 덜 하겠죠. 네. 자, 오늘 만나볼 이 주인공은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과정보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보가 적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일단은 엄마하고만 공부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이곳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수영학원. 선생님과 수영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 소녀가 보이는데요. 춘천에서도 인어공주로 소문이 자자한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6학년 이시은 양인데요. 수영 선수였대요. 근데 뭐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 소녀 시은이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시은이가 저랑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공부를 자기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건지 그 순간에는 이제 100점 맞아오면 엄마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그냥 그때 점수 맞기 위한 공부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엄마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말인데 최근 시은이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걸그룹 댄스. 좀 있으면 수학여행 간대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거든요.
야, 근데 리듬감이 다 있어요. 요즘에 운동신경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리듬감도 좋고.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쉬는 시간 풍경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엄마. 공부 시간이 다 되었나 보네요. 공부하자 그러면. 계획표 어디 있어? 뭐 해야 되는지. 평소 엄마와 함께 짠 계획표에 따라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선행도 하고 후행도 하고 있네요. 수학을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좀 어려운 거나 그 풀기 싫은 거가 나오면 그 좀 수학이 싫고 그리고 뭐 제가 푼 게 맞거나 그럴 때는 수학이 좋아요.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는 시은이. 시은이의 공부 친구는 바로 엄마라네요. 하루 2강의 인터넷 강의와 문제풀이까지 마치고 나면 하루 2시간 정도의 수학 공부가 끝이 납니다. 어머니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담스럽게. 이게 누가 보고 있으면 깊은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신아, 설명부터 잘 듣고서는 하지. 그치? 신이 원래 잘하잖아, 그치? 응. 잘해? 칭찬을 안 해주실 때는 좀 막 속상하고 칭찬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수학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그 수학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요. 수영 연습하랴 공부하랴 지칠 법도 한데 엄마의 칭찬 한마디에 눈빛부터 달라지는 시은이. 시은이가 공부에 집중하자 바빠지는 엄마.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머님 뭘 만드시는 거죠, 지금? 오답 노트? 근데 민성환 선생님도 예전에 뭐 오답 노트를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건 다 완전히 혼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조금만 도와줘야 되는 건데 어머니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틀리는 개수가 이제 좀 많아지는 데는 그거를 다 써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갖고 그거를 제가 그냥 써주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옆에서 있으면서 나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답 노트는 제가 써주는 대신 이제 풀는 것만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답 노트 우선 풀고 있어. 풀 때 풀이 과정 있는 것들은 풀이 과정 쓰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잘 풀어. 얼른 해. 완전 다 해주시는 거네요. 근데 조금 그렇게 지나면 되면 엄마가 자기 머릿속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에 집중을 되게 잘하네요. 그렇죠. 차분하게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시은이. 거의 틀리지 않은 계산 문제들과는 달리 시은이는 유독 서술형 문제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 풀었어? 줘봐. 부터 대만의 알맞은 수를 모두 여기 또 실수하잖아. 여기에는 이 문제 안에는 모두 몇 개씩 들어가 있다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뭐래? 모두 구하라고 있는 거잖아. 모두. 그치? 모두 구하시오. 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모두 구했다 해놓고 맞았어. 지금은 맞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은이 실수가 뭐였어? 근데 지금은 맞았는데 괜히 혼나는 분위기가 왜 되는 거죠? 과정이 잘못돼서 과정 때문에? 네,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수 있는. 엄마의 지적에 시무룩해진 시은이. 혹시나 시은이가 이해를 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직접 칠판에 설명하면서 가르쳐주는 엄마. 어머님이 혹시 선생님이세요? 제대로 된 홈스쿨링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이만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 요즘 엄마가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단어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꼭 기초를 다져야 하는 정계도 부분이었습니다. 좀 황당하게 자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르다 보면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서 이제 그거를 똑같이 이제 만들어요. 만들면은 그때는 이해했다가 또 다음 문제 이제 좀 지나서 다음 문제를 풀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전개도 그리는 게 힘든데 엄마가
같이 했던 모형이 아니라 다른 모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필 때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펼쳐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려서 좀 경계도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단원도 엄마와 함께라면 문제 없다네요. 오, 소술용 이야기까지 썼어. 이야기 잘 쓰였잖아, 봐봐, 그치? 아, 엄마가 조금만 칭찬해 주니까 또 바로 막 얼굴이 진짜. 되게 좋아하네요. 폈어요. 네. 잘했어, 이시야. 날마다 이렇게 풀어. 유독 엄마의 칭찬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시은이.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자,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6학년 이시은 학생입니다. 앞서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운동도 아주 잘하는 편이고요. 뭐 걸그룹 그 댄스도 이렇게 네. 따라출 정도로 아주 활동적인 아이예요. 지금까지는 수학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수업 태도도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더 하면 좋을지 어머님이 이제 그게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한 네. 어린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계획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뭐 지적이나 칭찬에 굉장히 표정이 확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4학년 정도 어린이들이 이 정도 반응을 보이고 6학년 네. 아이들은 어우 잘했네 그럼 내가 좀 잘하지 뭐 이러고 말고 이러지 뭐 이렇게 해맑고 있고 이런 네. 어린이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누구한테 엎혀서 가면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자기가 달려야 됩니다. 지금 시은이한테는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엄마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조금 자립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은이를 보면서 제 어렸을 때를 좀 많이 떠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디가요? 아니 그게 뭐 자랑 못하고가 아니라 엄마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했을 때가 있었어요. 오빠보다 잘한다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초집중해서 그때는 되게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몰라요. 정말 아주 반짝 잠깐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기억 속에 남지 않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우리 태영 군은 보면서 시은이하고 뭐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규칙적으로 저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시간표를 짜거나 네. 그렇게 안 했는데 시은이의 장점은 진짜 규칙적으로 학습하고 이제 공부할 때 다른 짓을 안 하고 네. 이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시간표도 같이 짜주고 이제 업혀가면서 뭔가 그쵸. 수동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있고 시은이 입장에서는 집에서만 저렇게 공부하면 모르는 거를 굳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잘 토론의 대상, 수평적인 입장에서 대화할 그런 상대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상대가 그게 없다는 부족해서 거. 네. 어머님도 지금 걱정하시는 게 다른 것보다 뭐 다른 학원의 도움 같은 거 하나도 안 받고 엄마하고만 공부하고 싶어하고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좀 의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성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릴 때는 엄마 칭찬받아서 공부하는 게 동기에 매우 좋은데요. 한 고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 내적 동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뿌듯함 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엄마가 다 이제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쉬운 문제는 대충 건너뛰어도 돼요. 그냥 이거 다 식을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네. 어려운 문제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끝까지 고민을 하고 답을 내는 이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데 이 아이는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전부 제대로 다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어렸을 때는 이런 방법이 좋겠지만 지금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문제 풀 때마다 누군가가 내가 푸는 거를 보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즉 보고서를 예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예쁘게 쓰는데 집중하느라고 그 내용에 덜 집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공부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칠판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옆에 같이 있어 주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답 노트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답 노트를 어머니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건 진짜 그렇더라고요. 대단하신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네. 그래도 이제 시은이가 고학년으로 가고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될 걸 생각하면 조금씩은 능동적인 학습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를 하루에 한 문제만 시은이가 직접 작성한다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일기도 하루에 한 번 쓰잖아요. 그렇게 수학 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수학 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그런 걸 정도 옆에서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지 그쵸, 대신 예. 만들어 주는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다 오답 노트 쓰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붙이고 그렇죠. 풀칠하고 칼질하고 그거를 도와주라고 이런 건 도와주는 말씀하셨던 건데 거죠. 노트를 만드는 걸 도와줘 버리면 오답 노트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시은이가 지금 수평적인 대화 상대가 부족하잖아요. 네. 친구가 이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하면서 어머니한테 직접 다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수평적인 상대가 바깥 친구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은이가 직접 발표하는 수업 아, 네. 그런 어머니 것도 앞에서. 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칠판에서 이제 자기가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어머니한테 정계도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하자면 게임 형식으로 어머니가 오늘 이런 발표식 수업을 해서 제대로 하면 뭐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를 사주겠다 그런 네. 보상을 주고 하면 시은이도 되게 웃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칭찬도 듣고 네. 치킨과 피자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우리 태영 군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린애들은 치킨과 피자를 좋아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꿀밤 때리기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우리는 벌칙으로 가는데 먹는 걸 좋아해. 꿀밤 때리기 할 것 같은데. 거기다 제가 딱 보니까 네. 우리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어머니기보다는 조금 더 선생님의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집안도 보면은 그냥 일반 집 같지 않고 거의 뭐 불법 과외소 같이 다 방마다 칠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네. 약간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시은이가 또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자랑 하는 것도 좀 같이 준비해주고, 좀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은 아이가 더 신이 나서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절대로 뭐 그런 그 학습 이런 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또 이렇게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또 네. 동네에서 소문나서 또 학원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은이 어머님한테 애 맡기겠다고. 예. 하긴 저도 저런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도움을 좀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은이가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잖아요. 이런 어떤 이 아이의 성향 같은 것도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네, 예, 어떤 결과가 보면서 나왔나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이의 이제 검사 결과 보면 전체적으로는 중평균 수준이고요. 네. 강점은 추론 능력, 행렬출이고 약점은 이제 숫자, 공통 그립 찾기, 어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그 특이한 점은 크게 잘하는 것도 없고 또 크게 처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 검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1학기 거 후행이 좀 약하고요. 자기 학기 게 좀 강한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해 영역이 강하고 그다음에 확률이나 통계 부분이 강했고요. 약점이 네.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그 도형 이런 부분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전개도 같은 데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동기 검사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우리가 느낀 것처럼 애가 밝고 하겠다는 의욕은 굉장히 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이나 짜증,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상당히 안정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한다면 성적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그냥 외모, 그 표정 같은 데서도 지금 심리 상태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굉장히 하고자 하는 욕구도 충분히 있고 굉장히 심정적으로도 안정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수학 성취도 검사 결과에서도 서술형 문제하고 전개도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게 그대로 좀 드러나기는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문제풀이 보면서 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희진 선생님. 예, 제가 보면 9번 문제를 보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둘레의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cm고 세로가 5cm가 주어졌으면 세로가 2개니까 10 띄고 그다음에 이제 14가 남으니까 거기서 77해서 그쵸? 이렇게 계산을 네. 하면 되는데 그냥 24에서 주어진 5를 빼서 19라고 가로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둘레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문제 자체는 가로 길이가 1cm 늘어나면 전체 둘레가 얼만큼 늘어나나요예요. 네. 그러면 가로가 2개니까 1cm 늘어나면 그렇죠. 2cm가 2cm 답이 늘어나는 되거든요. 거죠. 사실 그렇게 도형을 보지 않고도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개념들을 짚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 네. 뭐 시간, 거리, 속도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전개도도 그렇지만 그렇게 똑같은
같은 개념인데 계속 틀리는 문제들은 분명히 이제 결여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좀 이렇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하고 전개도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끈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속도감이나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건 내가 풀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런 것들 못 푸는 애들은 이거 내가 약해. 이래서 이미 자아 개념이 낮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아 개념을 높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번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완성된 상태에서 거꾸로 전개도를 해체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인지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만 이게 가능하지, 옆에서 알았지 하는 경우에는 그때만 알았지 완전히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몇 주만 지나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떨리게 돼서, 지금은 이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 속에서 아무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전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 이 택배 박스를 많이 뜯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그렇죠. 방법이에요. 막 뜯어보고 다시 만들어도 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쇼핑은 어머님께서 하시고 상자는 항상 시은이가 뜯는 걸로. 네. 우리 태연 군은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나요? 전 서술형 문제를 되게 이제 뒷부분에 많았는데 네. 뒷부분이 다 별표돼 있고 읽다가 많은 흔적들이 되게 보였어요. 제 생각에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했거나 다 읽어보지 않고 네. 풀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일단 다른 걸 먼저 풀겠다고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서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디오판토스. 일단 디오판토스 딱 나오면서부터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차라리 뭐 철수 영의로 했었으면 좀 날 그러니까. 텐데. 저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못 읽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그쵸. 그런 걸 극복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 풀이들을 봤을 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한다기보다는 필요한 개선만 조금 찔끔찔끔씩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서술형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는 문제가 엄청 길잖아요. 네.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네. 제가 어릴 때도 읽는 건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풀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끝까지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읽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단계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조건들을 열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조건들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조건들이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디오판토스의 생애는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12분의 1을 청년으로 보냈으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7분의 1을 독신으로 지냈고, 이게 세 번째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면 이게 다섯 번째,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나이에 2분의 1을 살았고, 일곱 번째,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은 지 4년 안에 그도 죽었다. 이게 여덟 번째. 그러니까 왜 피했는지 알겠네요. 네, 조건이 난 넘어갔어 이미.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간에 하나를 넘어가고 이제 중구난방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렇죠. 빼먹기 쉬워요. 그래서 조건들을 먼저 다 열거한 뒤에 그 조건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해보고, 이제 디오판토스의 생애를 뭐 네모로 이제 두고 뭐 미지수 같은 개념으로 둬서 이제 방정식들을, 수식들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답으로 넘어가는 관계,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총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네. 수학에 관련된 뭔가 책을 독서를 한다던가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리 씨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디오판토스가 또 살아있는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걸 느꼈고. 나도 문제 풀 생각 안 하고 나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아들이 먼저 죽었구나. 불행하네. 막 이런 그렇죠. 그 사람, 우리 이게 문학 작품 이렇게 읽는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말
진땀이 나네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이한테. 이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단은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가 공부하는 거의 한계를 우리가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머니가 굉장히 깊게 보통 애들보다는 너무 깊게 관여하고 네. 계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시은이가 혼자 스스로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인터뷰 때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 자체에 관심보다는 수학 평가에 따라서 좋고 싫고 또 수학 평가에 따라 엄마가 칭찬해주냐 안 해주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좋고 싫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 이 아이가 수학을 연결지어서 말하지 수학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를 끌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전개도를 비롯해서 이게 엄마하고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결여된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엄마하고의 수업이 효과가 안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찾아서 뭐 아빠가 지도를 하던 아니면 또래 지도를 하던 담임선생님께 요청을 하던 아니면 뭐 학원의 힘을 빌리던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까지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오셨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엄마와의 관계를 좀 떨어뜨려 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찾아주신다면 너무나 훌륭하게 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잘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우리 시은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보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내려주시는 해결책을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셀프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칭찬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휘둘릴 경우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갖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제 결정적 한방은 계획 잘 짜기입니다. 지금 엄마가 계획을 짜고 엄마가 점검해 주는데요. 아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점검을 한 다음에 엄마는 계획을 짰니, 점검을 했니 이 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결정적 한방은 거북이.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끈기 있게 수학 공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면 수학이라는 바닷속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거북이는 헤엄칠 때 빠르죠. 실력이 더 급진적으로 많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희희 씨의 결정적 한방, 나 정말 큰 거 한 방 기대합니다.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오늘. 부담되죠. 좋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오리발입니다. 박수. 아니, 박수. 아니, 박수. 이제 내려놓아요. 네. 이제 내려놓아요. 이제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생뚱밖에 오리발이냐 그러니까 그럴 왜 텐데. 오리발이에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 오리발을 실으면 물속에서 더 훨씬 더 빨리 헤엄칠 수가 있거든요. 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이 오리발의 역할은 뭐냐? 바로 이 엄마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칭찬을 많이 잘해주시면 우리 시은이의 수학 성적이 오리발을 단 것처럼 쭉쭉쭉쭉쭉 야.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늘은요 이렇게 다 종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지만 결국은 엄마의 도움으로 오리발을 껴서 더욱더 속력을 내서 쫙쫙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리발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자, 어머님 이제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방법만 조금 바꿔서 도와주시면 우리 시은이의 수학 성적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히 우리 김태현 군 직접 나와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는데 네. 시은이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리 씨는 우리 태현 군 보면서 오늘 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리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또 오리발? 아니, 왜냐면 우리 그 수닥에 또 약간 또 젊은
친 것 그래요. 같기 때문에 왠지 또 시청률도 오리발처럼 쭉쭉쭉쭉 올라가지 올라갈 것 않을까. 같은. 예. 그래요. 시간 내서 가끔씩 또 한번 들러주세요. 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엄마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늘 항상 고민이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알짜 정보들, 알짜 재미있는 수학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